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을 위해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께서 요청을 해주셨고요. 제가 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고 또 다른 정보들도 많이 찾아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좋은 생활 습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금물 양치, 소금물 가글을 합니다. 잔에 이 정도, 한 모금 정도의 물을 따르고요. 찬물 아니고 미온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티스푼에 한 절반 정도의 소금을 여기에 녹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녹인 다음에 입에 머금고 최소 3분 그 이상 하시면 더 좋고요. 가글가글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뱉어냅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입속에 세균이 꽤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나 잇몸은 좀 타고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잇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40대 후반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채식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하고 잇몸 진짜 안 좋아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소금물 양치를 했었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채식을 한 이후에는 정말 이나 잇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비타민C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면 부족이 되면서 좀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시 잇몸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소금물 양치를 하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거짓말같이 이나 잇몸이 지금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체험하고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도 입속 건강을 위해서 이거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특히 저처럼 이나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소금물 양치를 습관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효과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금은 정제염 말고 천일염이나 토판염 좋은 소금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소금도 천일염이거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금물 양치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금물 양치를 한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인데요. 두 번째 습관으로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찬물 아니고 미온수 아니고요.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따뜻한 물이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건강에 안 좋고요. 찬물도 몸에 무리가 갑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찬물을 마셔야 되는 체질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따뜻한 물이 훨씬 좋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고 천천히 씹듯이 마십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잠자고 있던 장기를 깨워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독소 배출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독소 배출을 해준다는 것은 면역력도 올려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대장을 자극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소개되기도 했던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나면 금방 화장실 가라는 시도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금물 양치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바로 화장실을 갑니다. 이 시간이 20분,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분 이내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인도 아유르베다의 의학 정보에 보면 통증 완화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습관은요, 목마르기 전에 물을 수시로 마신다입니다. 사실 제가 현미 채소 과일식을 하기 전에는 물을 들고 다니면서 마셨거든요. 보통 우리가 1500에서 2000ml 정도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마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현미 채소 과일식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채소나 과일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종류의 음식에 따라서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나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조한 음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의 양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또한 물을 많이 드셔야 할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은 수돗물을 끓여서 맹물을 마십니다. 뜨거운 물 아니고 좀 식혀서 따뜻한 물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미온수 정도로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리차나 결명자차, 옥수수차 이런 것은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재료는 볶거나 태우면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녹차나 보이차, 홍차 이런 거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평소에 소변이 좀 진하다, 진한 노란색이다 하는 분들은 수분이 부족한 거니까 물을 충분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는 소변이 진해졌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일이나 물을 충분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음 습관은요, 식사 후 2시간 후에 과일을 먹는다입니다. 2시간 후에 먹는 이유는 현미밥이 소화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식전이나 식중간,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에 방해가 돼서 몸에 무리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일을 먹는 이유는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 성분 같은 영양소 보충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수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과일에는 90%가 물이잖아요. 과일이 없을 때는 오이나 당근이나 토마토 이런 야채들을 먹기도 합니다. 5번째 습관은요, 하루 30분 요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30분, 5일 이렇게 하면 150분입니다. 하고 나면 땀이 약간 나는 정도인데요. 과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과하지 않은 일상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 과한 운동을 했을 때는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걷기나 천천히 뛰기나 등산, 수영 이런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요가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명상을 병행한 요가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하지 않은 날과 비교를 해보면 한 날은 잠도 잘 자고요. 운동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폐 환기량도 높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씩 맞는 운동 찾으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 습관은요, 햇빛 쬐기입니다. 일주일에 2-3번 15분 정도만 쬐어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햇빛을 쬐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타민 D 때문이잖아요. 저는 현미 채소 과일식을 하고 있는데 식물이 만들어줄 수 없는 비타민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비타민 D, 또 하나가 비타민 B12예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몸이 알아서 만들고요. 비타민 B12도 현미 채소 과일식을 하면 장에서 몸이 스스로 알아서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비타민 B12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충분히 먹어주면 비타민 B12 흡수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도 창문을 내리고 팔을 걷고요. 가능하면 햇빛을 많이 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쬐 때는 팔과 다리를 가능하면 노출을 하고 충분히 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습관은요, 자연식물식으로 새끼 먹기입니다. 현미, 채소, 과일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사람 몸에 훨씬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식품에는 너무 과한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지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과애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너무 좋은 식습관입니다. 8번째 습관은요, 비타민C 챙겨 먹기입니다. 제 영상 중에 비타민C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고요.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알약 타입 말고 파우더 타입으로 건강하게 비타민C 챙겨 먹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면역력을 올리기 위한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9번째 습관은요, 바디버든 최소화하기입니다. 이 바디버든은 우리 몸에 쌓이는 화학물질의 총량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입고 쓰고 먹고 마시는 대부분의 것들에 이 화학물질들이 들어있고 조금씩 우리 몸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비타민C 말씀드릴 때 알약으로 된 거 말고 파우더 타입 으로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약을 만들 때는 불필요한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저는 바디 샴푸를 쓰지 않고 물로만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의 경우에도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아닌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천연 계면 활성제로 바꿀 때 머리가 굉장히 뻣뻣하고 거품도 잘 안 나고 불편했었는데요. 지금은 잘 적응이 돼서 거품도 많이 나고 머리가 뻣뻣하지도 않거든요. 우리 몸은 조금씩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노프를 하는 거예요. 샴푸를 쓰지 않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 건데 제가 한두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샴푸로 감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조리도구의 경우에도 알루미늄 같은 경금속이 나오는 것들 쓰지 않고요. 스테인리스의 경우에도 수명이 지나면 중금속이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건강한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버든을 최소화하는 이 부분은 아직도 시작 단계이고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몸에 쌓이는 화학물질들을 잘 배출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 쌓여있는 나쁜 폐기물들, 유해물질들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물성 식품에는 없고요. 식물성 식품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현미 채소 과일식은 아주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0번째 습관은요, 8시간 숙면하기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 하고 나서는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조금씩 수면 시간이 다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면역력도 올릴 수 있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좋은 컨디션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아니라면 최소 7시간 정도는 자야 좋다고 하거든요. 건강과 다이어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세요. 마지막 11번째 습관은요,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잽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면 바로 체중계에 올라가는데요. 제가 체중계에 매일 올라가는 이유는 제 몸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날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몸무게는 정말 정직합니다. 전날 국수라든지 빵 같은 가공식품을 먹은 날에는 여지없이 몸무게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은 날도 몸무게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전날 많이 먹었구나. 오늘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를 다잡을 수가 있고요. 그걸 보는 순간 자동으로
오늘 식습관이 다시 평정심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을 위한 제 생활 습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공감되는 부분들 있으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또 좋은 습관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병이 치매거든요. 그런데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 이하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찬물로 하면 잘 녹지도 않으니까 미온수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소금은 그냥 제가 요리할